안녕하세요. 호주이시다 특집 코로나입니다. 오늘은 공신이민법무법인 네, 네, 유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 변호사님이시죠?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현재 시드니에 있는 네, 시드니 시티에 위치한 공신이민 법무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사무실은 지금 12년 정도 되어 있고, 네, 저희는 시드니에도 사무실이 있고, 네. 멜번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다양한 음, 대부분의 모든 이민 업무들을 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민 전문 변호사님이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네, 건가요? 저는 이민만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최근에, 사실 이민 비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발표가 났어도 그거를 잘 이해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자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네. 네. 일단은 가장 크게 변화를 받았다라고 볼 음, 수 있는 거는 457 네. 혹은 TSS 482 비자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문의의 성격은 네. 종류는 일단은 이 코비드-19 이 사태로 인해서 네. 식당이나 뭐 네.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잠정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뭐 사업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직원들이 해고되는 네.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 482 비자나 457 비자로 음. 계시는 분들의 그 네. 풀타임 고용 조건에서 네. 파타임으로 네. 일하는 근무 시간이 뭐 절반 이상 음.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무급휴직을 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이제 본인들의 그 비자 컨디션에 따지고 보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비자가 혹시라도 나중에 음. 캔슬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음. 문의하시는데 네. 아, 그럼 일단은 변호사님, 네네 잠깐만요. 그럼 457이랑 482 비자 그렇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니까 사실 그 네네 숫자는 해당 사항들은 많이 아는데 그냥 예예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걸 보니까 457과 482는 이제 고용주 네네 관련해서 스폰서십을 스폰서 받아서 받는 네 그런, 취업 이민이라고 네네. 흔히들 말하는 음, 이제 보통 4년짜리 취업 이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보통 이 비자를 진행하시는 이유는 네, 이 비자로 풀타임 조건으로 음, 그 스폰서를 내어준 고용주와 네, 2년에서 3년 이상을 일을 음, 하시면 네. 그러면은 영주권을 가실 신청할 수가 수 있는,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이 음, 비자는 457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457 비자로 2년을 음, 일하시면은 이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셨고요. 네, 지금은 이 457 제도가 482 TSS라는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네, 현재는 4년 중에 3년 이상을 일을 음, 하셔야 음. ENS 영주권으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457이 지금 이제 네네. 48이라는 비자 뭐 숫자가, 변호가, 클래스가 달라진 뭐 이런 경우인가요? 네네. 네, 그렇죠.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용주랑 원래 있었던 조건이랑 지금 갑자기 발생한 코비드 19으로 인한 그 현재 고용 조건이나 고용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네네. 걱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영주권을 네네. 가야 되는데 이제 예예. 그래서 풀타임에서 파트너처럼 일하게 되니 이게 문제가 되진 않나. 이런 질문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이민성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네네. 비록 원학의 비자 음, 조건에서는 그 스폰서 고용주와 함께 네.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네. 현재 사태 동안에는 네. 잠정적인 휴직 처리를 받거나 음, 혹은 그 일하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네. 그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피해를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음, 유지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있고요. 네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네. 이 아예 고용주 사업체가 문을 닫아버리거나 음.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께서 직장을 잃는 상태가 되시면 네. 그때에는 기존의 그 60일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네.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셔서 그에 맞는 노미네이션이나 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비자 신청을 음.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예. 문제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60일 이내에 새롭게 비자 신청, 그러니까 노미네이션을 빨리 넣는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우다 보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어려움, 불안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휴직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진짜 잘렸거나 그 네네, 직장이 문 닫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네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모두 다 직업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있나요? 이렇게 상담 오는 경우에? 네네, 그렇죠. 많이들 계세요. 음. 실제로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사업체의 네. 종류가 진 식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예. 식당에서 쿡이나 음. 셰프의 포지션으로 일을 음.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께서 실제로 식당이 나라에서 특히 주정부에서 음. 일반적으로 뭐 테이크어웨이 이외의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 먹는 네. 다이닝. 그러한 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식당들이 457 직원부터 음. 이제 자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급여가 또 나가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음. 실제로 많이 이 비자로 계시는 분들부터 음. 해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아. 근데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네, 고용주가 어쨌든 이 친구가 영주권에 걸려 있는 비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고용인이 이미 여러 가지 책임들도 있고요. 이 사람을 스폰서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람을 제일 나중에 자를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자르나요? 예, 일단은 왜냐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잘려도, 잡시커, 심지어는 뭐 잡키퍼, 이런 것들도 잡키퍼, 가는 예, 예,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분들은 뭐 이렇게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 그렇죠, 친구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리면 제일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왜 제일 먼저 자르죠? 예, 일단은 가장 크게 그 영향을 예. 미치는 것은 그 비즈니스 볼륨이 작아지다 보니까 사업체 아, 인컴이 거의 뭐 음, 50% 이상, 네, 70% 이상 줄어들다 보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영주권자들이나 뭐 음, 호주 시민권자들처럼 잡키퍼나 잡시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 사실은 고용 시간을 줄여도 크게 음,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또 시간당 급여를 조금 줄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분 이제 457 비자나 음, TSS 비자에 같은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그 시간당 급여를 음, 줄인다라거나 그런 것 자체에 대한 아직 좀 완화된 음. 기준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 예, 알 것 같아요. 예. 무슨 그러니까 얘기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기 때문에 원래 주는 급여에서 일부분을 정부 보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네, 있지만 네,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약속한 거를 다 주거나 아니면 그 시간당 네네, 급여를 결국 다 채워줘야 되니까 네네. 고용주로서는 가장 부담이 있어서 제일 예, 예. 먼저 정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이분들, 이 비자로 계시는 분들의 네. 미니멈 시간 페이가 네. 보통 53,900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당 음, 세금 빼기 전에 한 네. 27불 요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음, 같아요. 네, 다행으로 쳐야 되는 거는 네, 지금 새롭게 482 비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이민성에서 네, 그 진행이
지금 현재 홀드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비자 신청의 과정 자체가 뭐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중에서 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신청의 성격상 회사가 그 재정적으로 새로운 고용의 그 임금 커버를 4년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회사의 조직도상 네. 정말로 이 포지션이 필요한 포지션인지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네. 사실 그러한 증명을 한다라는 게 네.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노미네이션 이 신청들이 지금 일단은 심사가 홀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네. 저희 생각에는 네.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좀 많이 가라앉고 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상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진행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비자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들,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그냥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청은 먼저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네,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잘리는 게 아니라 그, 무급휴직으로 해달라고 그럼요, 하는 게 그럼요, 최고의 방법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게 예. 하시는 게 제일 예, 좋죠. 왜냐면 잘리면 고용주 자체를 바꿔야 되지만, 그렇죠. 예, 무급휴직이면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잘리기 전까지는 계속 그 비자에는 문제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해결하는 게 예, 좋겠네요. 어쨌든 네네, 457 그래도 한국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비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본인이 457이면 이제 그걸 진행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이랑 계속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상담이 많이 오거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예, 또 요즘에 새롭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네, 이제 얼마 전에 4월 4일에 발표가 난 네. 408 예, 비자예요. 예, 예, 들었어요. 그래서 네. 408 비자가 이번에 새로 생긴 비자는 아니고 아, 워낙에 예. 기존에 네, 있었던 비자예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의 많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종교 비자가 이제 408 비자의 한 종류인데 이번에 아, 이제 408 비자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종류의 그 스트림에서 네. 호주 정부가 승인을 한 어떤 행사에 참가하는 비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안 가브먼트 인도스드 이벤트라는 스트림인데요.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문을 열어서 호주에서 지금 현재 임시 비자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비자가 28일 이내에 음, 끝나거나 음, 아니면 비자가 지금 끝났는데 아직 28일이 안 되신 분들 중에 네. 다른 비자를 정말로 신청할 게 없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 408 비자를 신청하셔서 네. 코비드 사태가 완화되어서 정상화될 음, 때까지 호주 내에서의 합법적 체류를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의 문을 좀 열어 놓았어요. 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네. 가장, 이제 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경우는 네. 어떠냐면 이제 417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계시는 분들 네.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3개월 농장에서 일하시면은 한 번 더 연장하실 수 예, 있잖아요. 그게 1년 연장인가요? 그죠? 세컨 1년 연장 이어라는, 네네, 그렇죠. 세컨 비자라고 말씀들 하시는 거 있죠? 네네. 예, 그게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로 있을 때 그 기간 1년 중에 3개월을 음,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 두 번째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 두 번 비자를 받으신 두 번째 비자 중에서 6개월을 또 농장 같은 곳에 가서 일을 하시면 네. 그러면 한 번을 더 연장을 해줘요. 네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비자가 곧 끝나가시는데 네. 세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기든
어렵고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비자가 곧 28일 안에 끝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408 비자를 신청하셔야죠. 아, 예. 그러면 이런 경우인가요? 워킹 홀리데이 지금 1년 있었고 2년 차고 농장에서 네. 일은 했고 그 대신 비자는 지금은 일은 안 하는데 비자는 별로 안 남은 28일 정도뿐이. 그러니까 만약에 음. 농장에서 6개월 일을 하셨으면 아, 또 세 번, 세 번째로 세 번째가 넘어가는구나. 가능하세요. 네네. 그런데 농장에서 일을 안 하시고 예. 그냥 이제 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셨다. 네네. 6개월, 6개월 요렇게. 예. 그러시면 세 번째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음. 408 비자를 하시는 게 맞죠. 네네. 예. 그, 혹시라도 음. 이분들께서 일하시는 직장이 있으시다고 치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서 음. TSS나 그러니까 482 음. 비자를 가실 수가 있다. 고용주도 가자라고 음. 이제 결정을 하셨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만약에 고용주도 없다. 음. 그래서 정말로 다른 비자 신청할 게 없다. 음.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항공권도 없다. 음. 항공도 안 풀렸다. 네. 그러면 408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고요. 네. 그럴 때 이 408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어, 이민성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네. 이 코비드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있게 하겠다라고 음.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신청은 들어갔지만 네. 아직 받은 케이스가 없어요. 아직 음. 결과가 안 네. 나와서. 그래서 이 비자 기간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음. 이제 신청할 때에 네. 얼마나 체류를 원하는지 3개월, 음.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그 네.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음. 선택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주지 아, 않을까라고 그럴 수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있어요. 예. 그럼 변호사님 이 경우 한번 신청하신 경험이 네네. 있으세요? 아, 네네. 그럼 그 친구의 케이스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학생도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예.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있었던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은 이제 첫 번째 비자로 있었는데 음. 워낙에 이제 457 비자, 예전 457 자꾸 네. 이제 입에 붙어서 TSS 그러니까요. 비자, 네. TSS 비자로 갔었어야 했는데 지금 음. 이렇게 상황이 되면서 진행이 안 된 그러니까 경우죠. 고용주랑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인제 예. 진행이 안 된 진행이 경우. 안 네.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예. 계획을 했다가 네. 이제 급하게 음. 28일을 정말로 며칠 안 앞두고 음. 바로 이 비자를 넣었던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그 비자를 만약에 이 비자가 안 열렸다면 그 문이 안 열렸다면 이 사람은 불법 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많이 난감했을 어. 거예요. 네네. 이제 또 한 가지 이 408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제 현재 485라고 하는 음. 졸업생 임시 비자, 그러니까 음. 마지막으로 학생 비자로 공부를 마치시고 네. 독립기술 이민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음. 졸업생 임시 비자라고 1년 반짜리를 신청하셔서 네. 그 기간 동안에 모자라는 영어 음. 점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취직을 경력, 하거나 네. 취직해서 그 경력을 음. 만들거나 네. 요렇게 하는 비자인데 네네. 요 비자가 1년 반짜리다 보니까 네. 요 비자가 이제 곧 끝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 그렇죠. 네. 예. 근데 아직까지 독립기술 이민 신청을 하기에는 자격이 또 아직 안 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TSS 등의 취업 비자도 음. 가능성이 없고 음. 이런 분들은 워낙에 485 비자 어 졸업생 임시 비자가 음. 한 번밖에 신청이 안 돼요. 네. 요거를 다시 신청해서 다시 두 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도 408 비자를 가셔야죠. 아. 그렇지만 이분들은 결국 간다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제 음. 생각에 이제 요 비자가 어떤 컨디션이 나올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TSS 비자라든가 독립기술 이민 비자는 네.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예.
또한 한국을 나가셨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 들어오시는데 네. 뭐 3년 밴이라던가 음. 그러한 위험, 그 익스클루션 피리어드 같은 거 붙지 않기 때문에 네. 불법 체류가 되어서 그 본인이 한국으로 나갈 때에 음. 그 3년 밴이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죠. 아. 그러면 그렇죠. 또 하나는요. 요즘 왜 스튜던트 비자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원래는 네네. 몇 시간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슈퍼마켓, 우럴스 뭐 이런 데서 일하면 더 해도 돼.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브리핑할 때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과 네네. 관련돼서 좀 한번 정리를 또 해줘 보세요. 예. 이제 워낙에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제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연구로 대학원 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음.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분들 빼고 이제 네. 대학교나 일반 이제 직업학교에서 음.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은 2주에 40시간까지만 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쉘빙 한다고 하죠. 이렇게 스토킹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물건들 이렇게 물건들 채워주고 배열하고 채워놓는 거. 예. 네.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경우나 네. 아니면은 노인 요양원 네.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음. 일하시는 경우 네. 혹은 인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간호대학 아니면 의대 다니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그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임시적으로 풀타임으로 매주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워킹 시간을 늘려 음.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튜던트 비자긴 하지만 일을 그냥 뭐 보통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워킹 아워를 인제 네. 인데피니트로 늘려 주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모든 분들은 아니시기 네.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일을 하는 어떤 분야가 여기에 음. 해당되는지 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신다 예. 하셔도 그 에이지드 케어가 정부에서 주관을 하거나 음. 정부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 이제 자격을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네. 일을 인제 조건을 바꾸셔야죠, 근무 조건을.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2주, 그러니까 2주간 40시간인데 더 네. 일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불법이 네. 아니다. 그냥 이 정도인 그렇죠. 거지 비자에 불법이 문제가 아닌 있는 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예예. 네. 임시적으로 비자 컨디션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음. 음.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풀타임으로 하세요라고 음. 나라에서 문을 열어준 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제 예. 그 기간이 내가 에이지드 케어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또 나라에 또 등록이 예. 되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예. 장애인 네. 복지기관 같은 곳은 네. 특히 인제 NDIS 네. 그 그 스킴. 장애인 네. 복지 인슈런스 스킴에서 네.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아. 돼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리고 그 근무 시간을 연장하셔야죠.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워킹 홀리데이 중에서도 이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의 네네. 비자가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가도 계속 아 일을 할 수 예예.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예. 그런 분들은 네. 408 비자 신청하실 때 네. 아까처럼 다른 비자 신청할 게 없어서 음음. 마지막 수단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네. 그러한 그 크리티컬 에리아에서 일을 하시는 음. 분들은 그 그 근무 조건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하세요, 408 비자가.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음. 신청이 가능하세요, 비자 기간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홀 중에서도 이 분야에서 인제 알바를 해서 아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그렇죠. 비자가 끝나가도 인제 코비드 상황에서는 408로 이어가면서 어쨌든 그렇죠.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네. 네네. 네. 뭔가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음. 그다음에 또 알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재 비자 프로세싱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비자 프로세싱 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또 없는지, 뭐 그런 아, 내용들이요. 네. 예. 비자 프로세싱의 그 기간이 네. 워낙에 이제 이민성에서 그 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음, 웹페이지마다 네.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그 표준 기간이 나와 있어요. 네, 비자의 예. 성격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아서는 뭐 그거는 거의 믿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비자 프로세싱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비자와 관련된 음, 뭐 TSS라던가 ENS 비자는 네. 현재 거의 진행이 안 음, 되고 있고 네. 일단은 멈춰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고요. 네. 그다음에 방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 뭐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의 경우에 신체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건강상의 체크 뭐 이런 게 필요한 예, 경우인가요? 신체 네. 검사를 이제 이민성에서 지정한 음, 병원에 가셔서, 네. 그러니까 방문 비자다 하시더라도 나이가 드신 음, 어르신들은 신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지정 병원이 음, 문을 거의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예약 자체가 안 되세요. 네. 근데 이민성에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 뭐 이민성에서도 신체 검사 때문에 뭐 겁먹고 뭐 그러지 말아라. 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어서 음, 뭐 이걸로 인해서 비자를 거절하거나 이런 음,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음, 그냥 자기네들도 지금 이 사태가 날 때까지는 음, 기다려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홀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비자의 경우 지금 아직 신체 음, 검사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은 네.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체 검사를 면제하고 비자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예.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네. 그분들의 비자가 홀드될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어때요? 어떤 영주권 말씀하세요? 영주권이 죄송해요.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 영주권이 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비자일 텐데. 어, 그러니까 어, 왜 자기 상황에서 지금 영주권으로 가는 그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비자 프로세싱 속도는 어떤지.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신체 검사라던가 이미 아, 모든 그것도 해당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영주권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모든 신체 검사라든가 서류 제출이 이미 다 마감이 되어서 음, 서류가 다 깨끗하게 준비가 끝났다. 네, 이미 제출이 네. 끝났다. 이러신 분들은 비자가 빨리빨리 잘 나오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신체 검사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아, 무제한 연기라고 보시면 오케이. 맞고요. 지금 예. 저는 앞부분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그게 과연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저는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런 네네, 예. 질문이었는데 걔는 서류가 문제 이제, 없이 예, 이제 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신 예, 거네요. 예, 그럼 우리가 예. 시티즌십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티즌십은 일단은 그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음.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티즌십 인터뷰를, 그러니까 시험 보러 이제 예. 가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근데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많이, 일단 캔슬이 많이 아, 나고 있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워낙에 시티즌십도 1년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네. 그러면 가장 딜레이가 심한 걸로 알려져 있는 파트너 브리징 비자 이런 것들은 예, 예.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네. 지금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뭐 서류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끝나 있는 음. 분들은 바로 그냥 결과가 나와요. 그래요? 의외로, 네네. 예. 그렇지만 아직
또 뭐 아까처럼 음, 신체 검사가 안 됐다거나 음, 이런 경우들은 지금 그냥 홀드예요. 네, 예. 예, 하지만 음, 이민성에서 그렇다고 해서 서류를 뭐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네, 정도 이제 서류가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네, 그 단계별로 소팅을 해서 어, 그 리퀘스트 같은 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신청인들에게 지금 중간 심사 오픈했으니까 음, 뭐 추가로 자료 제출할 거를 다 음, 제출하세요라고 요청 같은 거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연되는 부분이 이민성에서 지연하는 거라기보다는 음, 뭐 신체 검사라던가 뭐 음, 경찰 신원조회 이런 이슈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늦어지는 게 네, 많죠. 네. 아, 저 비자 얘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되게 제가 또 말주변이 없어서 아닙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마치 예전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우리, 네.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는 우리 워킹 할러데이 비자 친구들한테 그냥 뭐 디테일한 건 아니어도 본인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어요? 지금 이 코비드 사태 관련해서요. 네네. 그것과 자기가 워홀을 음, 왔으니까 여기 네네, 비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기한이라는 게. 그런 네. 상황에서 좀 뭘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뭐 몇 개월뿐이 안 남았으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것들이요. 네. 많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네.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음. 여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거나 음. 아니면 취업을 음.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시는 음.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고려를 네.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본인이 음.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비자의 그 컨디션을 음. 어, 조금 이게 느슨하게 좀 되었다라고 해서 비자 컨디션을 어기시는 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네. 워킹 홀리데이는 가장 중요한 게 음. 워크 퍼미션이 한 직장에서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6개월을 넘긴 경우에 음. 그 다음 비자를 신청하실 때 그 이슈가 발각이 나면 음. 비자 컨디션을 어긴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네. 새로운 비자 자체가 리젝 될 수가 아, 있어요. 예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음. 조심하시고 또 한 네. 가지는 워킹 홀리데이로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음. 세금을 안 내시고 세금 레코드 없이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예. 혹시라도 나중에 네. 이 TSS 비자로 음. 진행을 하시려면 음. 그 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네. 2년 동안의 관련 경력이에요. 네. 그래서 그 2년 동안의 관련 경력을 음. 증명하시려면 아무래도 세금 낸 기록이 있으셔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셔서 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음. 미리미리 이제 좀 준비해 놓으시는 네.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요렇게 좀 조용할 일도 좀 적고 음. 이러실 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영어 공부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냥 좀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아, 예. 그리고 혹시 워킹홀리데이 왔는데 지금 28일 남고 이러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네, 3개월 뭐 이런 네. 상황일 경우에는 또 뭘 좀 염두에 둘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그 본인의 비자가 언제 음. 끝나는지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비보라는 아, 그 예. 시스템이 있어요. VO요? 예, 예, 예. 예, VEVO. 예. 그래서 이 시스템 이용하셔서 본인의 비자가 언제 음. 끝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 정말로 의외로 음. 너무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비자가 언제 있죠? 끝나시는지 잘 모르시고 어물쩍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아, 계세요. 일단 캘린더 알람을 실청해야 돼, 이거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꼭 확인하시고 특히 네. 3개월 남으셨으면 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음. 해야겠다 준비하셔서 네. 이제 같이
비자 관계를 봐주시는 그 법무사님이나 네. 변호사님 계시면 네. 빨리 찾아가셔서 네. 이때부터 찾아가시지 마시고 아, 전화로 네. 상담하시고 네. 네, 준비를 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제 코비드로 뭔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런 게 이제 넘어가서 뭐 이렇게 불법 체류처럼 돼버릴까봐 좀 그런 게 걱정이 네, 되는데, 예, 네, 어쨌든, 그게 걸려 있으면 408이라는 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네, 네네. 네, 그러니까 미리 본인이 이제 네. 반드시 챙겨야지만 할 그런 아, 상황인 것 또 같네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408 비자가 지금 네. 요 코비드용으로 나와 있는 408 비자가 신청비가 네. 없습니다. 무료잖아요. 예, 네네. 무료예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의 뭐 정말로 거의 뭐 크게 받지 않고 정말 소정의 수임료만 받고 요걸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간단하게 아무나 신청하기에는 또 약간 복잡함이 네,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게 리젝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나에게 맞는 비자가 맞는지 네. 확인차에서라도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특별히 무료로 일단 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려움을 예, 좀 예. 약간 도와주는 예, 예. 차원에서. 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모든 비자가 신청해 네, 보니까 네. 학문 자체가, 문항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 네. 예. 그럴 때 수임료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만 받고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 저는 좀 약간 비자 이런 거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잘 진행될 때 문제가 없는데 잘못 진행될 때는 어떤 그렇죠. 레코드가 예. 남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고요.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